이게 거울 뉴런이 이게 소재야, 그지? 그래서 거울 뉴런은 그냥 하드웨어야 하는데 공감의 어떤 하드웨어야 하면 하드웨어는 그냥 하드웨어라고 해석하지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핵심만 봐. 얘는 공감이야 일단, 그지? 거울 뉴런은 공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거거든. 여기 make sense를 보면 이 두 단어가 원래 붙으면 이게 이치에 맞다 이런 뜻이야. 타당하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make sense 자체가 여기야. 야,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치에 훨씬 더 맞아? 이거보다는 이게 비교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거거든. 야, 이거보다 더 이치에 맞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보다 더 이치에 맞는 게 뭐니? 봤더니 보고 아는 거야. 뭘 보냐면 이거거든. 첫 번째 질문이 이거야. 도대체 어느 동물들이 이 세포를 소유하고 있어? 이 세포가 가리키는 거는 당연히 뭐겠어? 위에 있는 거울 뉴런이겠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야, 도대체 어느 동물들이 이 거울 뉴런을 가지고 있냐? 여기까지 이해되지? 누가 갖고 있냐? 그래서 봤더니 얘가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바로 이 고시지곳, 이거는 관계부사로 보면 돼. 그치? 장소, 또 정도, 현대의학, 그치? 현대 연구가 지금 서 있는 장소야.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문법을 해놓은 여기 where에다 관계부사로 봐버려 그냥. 그리고 항상 여기서 아까 쌤이 말했던 구문 분석이 이런 건데 주어 찾고 이 일형식이라고 외워줘야 돼. 목적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일형식처럼 일형식이네, 완전하네 이렇게 끝내버려 그냥. 그래서 항상 그 문법에 대한 근거 만들기 이 정도만 하면 되거든. 학교쌤도 딱 그 정도 요구하셨어 저번에도 막.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이 있는 이제 이 연구가 있는 장소를 보니까 자 여기가 재밌거든. 자 여기 지금 쌤이 이렇게 네모칸으로 한 거는 이 못 가는데 생략된 거야. 노 뒤에 목적 없어, 알겠지?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아는 전부는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올이 주어고, 그치? 얘가 진짜 동사, 알겠지? 이렇게 분석. 근데 올이 지금 뭐야? 단수 취급했지 이거. 올이 단수 취급, 이런 거 좀 특이한 거잖아. 원래 올이 선생님 모든 거 전부 아닙니까? 네, 단수 취급하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아는 모든 것은 다 그렇지. 자 나왔다 이제 다. 야 어느 동물들이 소유하고 있어? 라는 질문에 누구야? 유인원들이 갖고 있어라고 한 거야. 유인원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다 나왔지. 그래서 유인원들이 거울 뉴런을 소유하고 있어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더 이제 테스트를 한 거야.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연구를 한 거지. 도대체 또 뭘 연구했냐면 보려고. 그래서 뭘 보냐 봤더니 또 봐봐. 이게 C가 동사잖아. 그럼 여기 목적어 자리지, 그지? 그럼 여기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절이 나올 수 있어, 그지? 대절, 왓절, 외덜절, 의문사절. 그럼 이 위치는 관계대명사 이런 게 아닌 거야. 의문사야, 의문사. 어느야, 어느.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영어는 자리, 의주동. 야, 어느 다른 종들이, 그지? 그지? 이렇게 된 거야. 그지? 우리처럼, 그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랑 비슷하냐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리스펙트가 존중이란 뜻 말고도 뭐야? 에스펙트, 측면이란 뜻이고, 측면,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야, 어느 다른 동물들이 우리랑 비슷해? 이거를 보기 위해서 연구를 더 한 거야. 이제 유인원인 건 알겠지, 이제. 여기까지 연구 끝났어. 근데 더 본 거지, 더. 또 어디 있냐? 더 있냐? 과학자들이 종종 공개적으로 추측하는 거야. speculate는 추론하고 추측하는 거. guess 느낌. 추측을 했더니 얘가 아마도 예측을 했더니 와, 여기에 드디어 뭘 발견해? 놀라운 점을 발견한 거야. 그게 뭐냐? 봤더니 그들이 가정하기 시작한 거야. 놀라운 게 뭐였냐? 모든 동물들 중에 어떤 동물들? herd라는 너 혹시 알아? 이게 떼지어 사는 애들 있지. 떼짓고 무리지어 사는 애들은 다 뭐 있다? 거울 뉴런을 갖고 있다라고 연구 끝난 거야. 아, 이게 되지 이제. 아, 거울 뉴런, 그치? 요게 핵심이었어. 이 동물들 중에 어떤 동물들? 무리짓고 그룹으로 있는 애들은 다 이 브레인 메커니즘이 비슷한, 우리랑 비슷한 메커니즘이니까 인간과 비슷한 뇌 메커니즘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 거지. 그치? 그게 이제 무리를 지어서 하는 거, 사회적 유닛. 그치? 사회적인 개체. 기능을 하는 거야, 오직.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사회적 기능이, 사회적 개체들이 기능하는 거고, 오직 언제 기능해? 개인들이 볼 때. 그렇지. 이제 누구를 통해서 봐? 같이 사니까.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거 기가 막히지. 선생님, 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 이게 밑줄 그어놓은 부분들이 새로운 연구의 놀라운 점이 다 바를 거지. 다른 사람, 그룹에서의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 사회적 유닛으로 보는 거, 그룹에서 떼지어 있는 사람, 그치? 살고 있는 이 동물들한테 다 보여지는 거. 그치?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까지 느끼는 거야. 그치? 요게 거울 뉴런이야. 공감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이제 골드피쉬를 보는데, 아, 유인원만이 아니라 이제 누구도, 금붕어도 무리지어 살잖아.
그럼 얘도 뭐야? 거울 드론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지느러미를 이렇게 웨이빙 하는 거, 흔드는 거지. 그치? 핀이니까, 샥스 핀. 핀을 흔드는 골드피쉬를 봐봐. 이 동물인데 어떤 동물이야? 그렇지. 타이트하게 조직된 니트가 이게 짜여지냐? 니트 알지? 그치? 타이트하게 짜진 그룹! 또 그룹으로 이동하고 있는 동물. 바로 얘가 뭐래? 그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한 거지. 얼렁얼렁. 다, 쌤, 밑줄 그어놓은 부분들 보면서 쭉쭉쭉 읽으시면 되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문법은, 뭐, 요거는 우리 왓절을 뭐라고 하냐면 보통, 그치? 우리 불완전하잖아. 그치? 필드에 목적 없지. 그래서 항상 그냥 포인트만 잡아. 불완전. 그리고 웨이빙은 뭐야? 항상 이걸 꾸며주는, 그지? 현재 분사라고 하잖아. 뭐뭐 하는, 그지? 예, 진음을 흔드는. 저 대신 뭐야? 주어가 없으니까 그냥 주격관계면 쓰지도 마, 이건. 쓰지 마. 알겠지? 이렇게. 주관대지, 주관대. 그지? 그래서 이러한 동물로서, 온보드가 이제 탑승해 있는 거지. 이런 생각에. 이제, 이해되지? 그래서 정리할게. 자, 첫 번째. 거울 드론 도대체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 야, 어느 동물들이 소유하고 있냐? 현대 연구가 발견한 건 뭐야? 유인원. 아니야. 놀라운 점을 발견했지. 여기서부터, 그지? 어떤 놀라운 점이냐? 봤더니, 아니야. 이제 무리지어 사는 동물들 다.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다. 사회적으로 살고 있는 애들 다 갖고 있고, 금붕어로 뭐 한 거 논리적으로 비약한 거야. 야, 금붕어도 야, 무리지어 살고 있으니까 얘도 거울 드론이 있어. 이 생각에 같이 함께하고 있어. 라는 거야. 그지? 이렇게 보시면 어렵지 않고,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시면 동물도 우리가 느끼는 걸 느낄 때 뭐 이거 보면 돼. 사회적 공감 얘기 나오는데 다른 건 필요 없고 이거, 그지? 거울 드론에 대한 과학적 연구고 현재는 유인원만 확인됐지만 사실은 이제 얘가 이제 놀라운 점 뭐야? 집단 생활을 하는 다양한 동물들한테도 거울 드론이 있을 거야라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금붕어와 같은 예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21번은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문법은 딱 볼만한 것만 봐. 그치? where 관계부사, 얘는 접속사야. 그치?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접속사 대, 얘는 위치가 의문사야. 어느 다른 종이 우리랑 비슷한지. 의주동. 그리고 나머지 단어고, 이 주격관계대명사 불완전 what, 현재 분사 ing, 이것도 주관대. 이거 확인만 하시면 끝나는 거야. 나머지는 써보고, 그 다음에 영작하는 거 다 줬는데, 만약에 내가 안 써줘. 그럼 그것만 쓰면 돼. 알겠지? 넘어가자, 얘들아. 그 다음 몇 번이냐? 29번. 자, 일단 29번은 모든 인간 문화는 마크란 단어가 나타내고 표시하는 거야. 뭐를 나타낸다? 이게 이제 이 글의 제일 중요한 거야. 시간이 흘러가는 거 있지. 시간이 지나가는 거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치? 그렇지. 인간 문화는 애들 우리 다 그러잖아. 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다 어때? 달력에 표시하고 태양력을 쓰잖아. 그치? 월화수목금토일 뭐 이렇게 쓰잖아. 자, 뭐에 의해서 보냐 봤더니 그들의 차이인데 어떤 차이냐? 이거 아까 선생님 못 갔는데 생략되고 있지? 그들 주변의 세상에서 어때? 관찰하는 그 차이에 의해서 시간의 지나감을 표시해. 관찰하는 그 차이야. 관찰의 차이에 의해서 시간의 지나감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한 거지. 자, 그러면 우리의 선택 중에서 어떤 선택이냐? 여기 가로 묶고. 자, 이게 의문사 투부정사라고 하는데, 선생님 맨날 하는 거 뭐지? what to do만 기억해.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뭐 아까 의문사로 했으니까. 어느 차이를 나타내야 될지. 그치? 이거 기억나지? 어느 차이를 나타내야 될지에 대한 선택. 가로 묶고. 이렇게. 그리고 진짜 주어가 초이스니까 진짜 동사는 depends on. 여기 s 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스위치.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첫 번째는 어디에 달려있다? 처음으로 어디에 달려있다? 우리가 관찰하는 것. 첫 번째가 이거야. 우리가 관찰하는 것.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디에 지금 달려있어?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 이 두 가지야. 알겠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감에 대한 표시를 어떻게 하냐? 왼쪽에 살짝 쓸게. 시간이 지나감을 나타내고 표시하는 건 1번 뭐가 중요해? 첫 번째로 뭐에 의존한다? 관찰. 두 번째 뭐에 의존한다? 우리 삶에서 그치 중요. 뭐가 중요한지 알겠지? 그래서 관찰과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한지 우리 삶에서 이거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이제 확 이해하면 돼 이제. 그래서 여기 방식이야 방식. how는 the way how 우리가 이 차이를 나타내는 방식은 하면서 이게 또 주어가 돼 얘들아. 여기까지. 이게 주어. 그리고 어디가 동사냐? 이 depends on이 동사야. 알겠지? 여기가 동사. 왜냐면 여기 부연 설명하는 거거든. 대시로 이렇게. 그지? 그러면 또 주어 동사 찾고.
자, 어디에 의존하냐 봤더니 연결인데 어떤 연결? 그렇지, 여기 우리가 만드는 연결이야. 뭐 사이에서? 이 두 가지 것들 사이에서. 이 두 가지 것들이라고 하면 색칠해봐. 아까 뭐였어? 위에 나오는 관찰과 삶에서 뭐가 중요한지.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야. 알겠지? 이거 두 가지. 이 두 가지에 의존한다는 거야. 똑같은 말 하지, 여기까지. 그치? 자, 삶에서 네가 무엇을 관찰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시간을 뭐 한다? 표시한다는 거야. 이제 이거를 가지고 농업사회부터 예시를 들어. 재밌어, 이제부터. 이해 확 될 거야, 이제부터. 여기가 제일 어려워. 여기만 통과하면 돼. 봤더니, 자, 일단 얘들아, 여기 컨버슬리에다가 네모 하나 치시고, 이걸 우리는 대표적인 대조라 그래, 대조. 대조. 대조 기억나, 얘들아? 대조하고 역접의 차이가 있는데, 대조는 지금 뭐야? 화제도 어때? 서로 바뀌고, 속성도 바뀌어. 그치? 역접은 어때? 화제는 똑같은데 속성만 바뀌는 거야. 그 기억나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야, 0번 플러스야. 그러나 0번 마이너스야. 이건 뭐야? 역접. 0번이 똑같잖아. 화제가 똑같으면 역접이야. 근데 화제가 달라지고 속성도 달라지면 대조야. 예를 들어, 야, 0번 셈 마이너스야. 근데 대조 치면서 수번 셈 플러스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대조는 그런 느낌이거든. 그럼 잘 봐. 이 진짜 재밌어. 이거 수능에도 나왔던 단어니까. 농업사회가 나왔지. 여기는 어떤 사회냐? 유목사회가 나와. 노메릭. 기가 막히지? 써놔 빨리. 여기 왼쪽에다가 여기는 농경사회, 여기는 유목사회가 나온 거야. 이렇게 체크해봐. 농경사회, 여기는 유목사회. 그치? 아라비아에 있는 유목사회. 알겠지? 유목민들 알지? 그거? 자, 그럼 봤더니 이 농경사회는 이게 프리모던이니까 현대 이전의 유럽의 농경사회는, 자, 왜 올라왔으니까 관계부사니까 넘어갈게. 완전한 거 알면 돼. 이게 얘들아 위도란 뜻이야. 위도. 그치? 우리 위도 경도 할 때 그치? 그 위도, 레티튜드 외우셔야 돼. 위도, 알지? 그치? 위도 경도. 위도가, 어때? 높은 위도가 뭘 만들어? 그렇지. 농경사회는 높은 위도가 이 유럽, 여기 뭘 만들어? 계절을, 관찰 나오지? 관찰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계절을 쉽게 관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야, 위도가. 계절을 관찰해. 계절 관찰. 이렇게, 그치? 그니까, 끊어. 이런 곳에서 당연히 뭐가 당연하냐? 내추럴은 아니다. 뭐가 당연하니라는 뜻이고, 야, 이도주투 이거 가주어 진주어잖아. 그냥 끊어. 알겠지? 가주어 진주어 보면 되지, 니가. 모니터 하는데 뭘 모니터하냐 봤더니, 그렇지. 솔라 사이클이야. 이게 뭘까? 태양의 주기를, 태양의 주기. 태양력을 보는 거야, 얘는. 자, 이제 뒤집어졌어. 그치? 자, 이제 어디냐 봤더니, 그렇지, 유목민 사람들 사이에서는 for whom이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거 문법이야, 얘들아. 너무 중요하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완전해. 혹시 몰랐으면 써. 그냥 완전하다 써놓고 또, 그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완전하고요. 일단 여기 봐봐. 계절적 변화가, 그러면은 지호야, 여기 위에서 계절적 변화 봤지? 여기 이제 보일까 안 보일까? 반대로 뒤집어야지.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less 쓴 거 아니야. 이제 계절적 변화가 덜 중요해. 알겠지? significant가 중요한이고. 대박이지. 이제 어때? 계절 덜 중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무슨 달력으로 가는 거야? 얘는 아까 태양력을 봤으면 얘는 루나가 뭐야? 루나. 저게 달이야, 달의 캘린더로 간 거야. 얘는 태양으로 본 거고. 알겠지? 그래서 이걸 음력이라 그래. 음력. 여기서 음력. 태양력을 양력이라고 하지. 양력. 양력과 음력이 이래 나뉜 거야. 아, 얘는 양력, 얘는 음력. 이렇게 된 거지. 달의 관점으로 본다. 달의 달력으로 보는 거. 엄청 쉽지? 이해해야 돼. 그래서 얘가 훨씬 더, 센서블은 이게 더 합리적인 그럴듯한 선택이다, 이런 얘기야. 합리적이냐고 나오지, 그지? 합리적 선택이다라고 한 거야, 여기까지. 자, 그럼 얘들아, 이 예시가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위로 다시 올라가 봐. 무슨 얘기였어? 관찰. 뭔지 알겠지? 계절을 관찰하냐? 못하냐? 이해되지? 관찰이 중요한지 알겠지? 그리고 삶에서 중요한 게 뭘까? 나는 농사가 중요해. 아니야, 나는 유목이 중요해. 이해되지? 삶에 뭐가 중요하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가는 거를 표시한 거지. 이해되지? 이해되지? 이제 확실히 이해해야 돼. 농경사회, 얘는 유목사회. 얘는 계절이 지나가는 걸 관찰 못해. 안 해. 덜 해. 덜 중요해. 얘는 태양력, 얘는 음력. 알겠지? 쉽지?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가목적어, 진목적어인데, 오형식 동사에서 나오고 항상 여기 it,
여기 that 체크하시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한 거 이게 필연적이다 이런 뜻이야. 이거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서 아마 니네 학교 시험에 나면 나는 시험에 나면 이거네. 필연적이다는 거는 피할 수 없어. 만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이야. 우연이 아니야, 그지? 필연. 근데 필연적이지 않대. 뭐가? 이슬람이 음력을 사용하는 거 필연적이지 않아. 로마 카톨릭, 그지? 크리스천이티가 뭘 사용한대? 여기에다 생략된 거야. 이 우드 유주가 생략됐어. 반복되니까. 그지? 동사가 없잖아. 그지? 여기 태양력을 사용하겠지. 그지? 그러면 원이 에다 부정대명사라고 하는데 원이 가리키는 게 캘린더야. 캘린더. 그지? 이렇게 딱 가리키는 거지. 이렇게. 확인. 알겠지? 캘린더. 태양. 여기는 캘린더. 이렇게 된 거지. 이해되지? 원이 가리키는 건 태양 캘린더냐. 이제 음력, 양력이잖아. 양력이냐, 음력이냐. 얘는 음력을, 이슬람 사람들이 음력을 사용하는 거 필연적인 게 아니야. 크리스천한테 태양력을 사용하는 게 필연이 아니야. 그지? 필연은 아니지만 이게 필수는 아니야. 그러니까 필연은 아니지만 어떻대? 이제 마지막 이 결정이 뭐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 그치, 이거 봐봐. 지오그래피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이게 삶의 양식이잖아. 그지? 그리고 이게 지리학이야, 지리학이더라. 그럼 얘들아,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지리학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관찰을 할 수 있냐 없냐잖아. 그지? 계절을. 이해되냐 얘들아? 이게 관찰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리학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관찰이야. 어디에 따라서 얘들아, 호주는 선생님 살았을 때 낮과 아니 뭐야 계절이 반대야. 그지? 거긴 여름 크리스마스야. 그지? 이런 거잖아. 지리학에 따라서 내가 관찰할 수 있는 게 계절을 어떻게 관찰할 수 있냐. 이게 나온 거지. 삶의 양식이 뭐야? 아까 뭐였어? 누구는 농경사회, 누구는 유목사회. 그치? 삶의 양식이 바뀌어. 이거 다 기가 막히지. 삶의 양식 두 개. 그래서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얘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 뭔지 알겠지? 관찰? 얘는 삶의 양식. 이거지. 라이프 스타일. 요거지. 삶에서 뭐가 중요한지. 이렇게 보시면 어렵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에다 여기 political, religious가 종교적인 결정, 정치적 결정이 수동태니까 만들어져. 어떤 선택으로. 자, limited는 제한된 선택인데 어떤 그렇지. 지리학과 삶의 양식에 의해서 제한된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런 결정이야. 그치? 전통을 통해서 걸러진 필터가 여과된 이런 뜻이잖아. 그치? 필터링 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치? 그래서 일단 얘들아 다 읽으면서 천천히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첫 번째, 그다음에 농경사회 이렇게 쭉쭉 뒤집어지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정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치? 내용 이해되냐? 그치? 시간이 지나가는 걸 두 개 관찰이 되냐 안 되냐, 그지? 뭐가 삶에서 중요하냐? 그게 뭐야? 삶의 양식, 그지? 보시면 다닥 정리되지. 넘어가도 되냐? 넘어가자. 30번. 이게 그 고등학교 3학년 지문이랑 이번에 똑같았어. 그래서 논란이 좀 있었어. 이게 고3 지문이랑 고2 지문이 똑같은 거야. 문제만 달라. 재밌지? 그래서 가볼게. 일단 또 뭐에 대한 얘기냐 봤더니 임패시가 공감에 대한 얘기였고, 자, 공감을 첫 번째 칭찬하는데, 얘들아 얘는 칭찬하는데 올도가 나왔기 때문에 애들 생각 올도 언제 쓴다고 했지? 양보라고 했잖아. 비록 뭐뭐이지만 마이너스다야. 알겠지? 그래서 봐봐. 야, 공감이라는 게 보통 칭찬받지. 누구한테? 스콜라, 즉 학자들, 그리고 공인이라고 하지. 퍼블릭 피규어가 뭐냐면 공적인 인물이야. 공인이라고 하잖아. 우리 정치인, 연예인인데 낫에다가 동그라미 치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 부스터가 있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공감을 까기 시작해. 이제부터. 그래서 이 공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 이제 비평가. 크리틱스. 그래서 공감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거는, 공감은 어떻대? not save니까 우리를 어디에서 구해주지 못한대. 인터퍼스널, 대인 간의 갈등, 그룹 간의 갈등, 그치? 갈등에서 우리를 구해줘, 못 구해줘? 못 구해주지? 마이너스. 계속, 그치? 공감 마이너스, 얘들아. 공감 마이너스. 공감 비평가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야, 이거 갈등을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공감하면 오히려 공감하니까 갈등이 해결이 안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니네 혹시 사회문화 하냐? 내 집단 알지? 모르냐?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내가 속한 집단이 내 집단, 없는 집단이 외 집단이잖아. 잘 봐. 내가 내 집단에다가 공감을 너무 해버려. 그럼 얘는 뭐야? 죽일 놈이야. 이해되지? 어느 느낌?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갈등이 해결이 돼, 안 돼? 그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공감 마이너스야. 알겠지? 그것만 기억해. 자, 우리를 갈등에서 구해주지 못한다. 체크. 자, 그 다음에 내려갈게. 실제로 그들이 주장하는 거 당연히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거야. 공감은, 자, 이것도 오형식 빨리 체크해봐. 그러한 갈등을, 이거 더 악화시켜. 마이너스 체크해, 빨리. 더 악화시켜. 더 안 좋게 만들어. 이러한 비평가들이, 그리고 여기다 메인테인이 원래 유지하다 이런 뜻인데, 이거 오늘 알아놔야 돼. 여기다 메인테인 뒤에 대시 나오잖아? 이거 무조건 주장하다라고 바뀌어. 알겠지? 메인테인 뒤에 대신 주장하다다. 알겠지? 그래서 이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공감, 그렇지? 널 지치게 해. 짜증나, 지쳐. 이제 이그저스팅, 막 지치게 하고, 번아웃으로 이어지고,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돼? 얘다 인센시티비티, 무조건 왜요? 무감각. 얘 고통에 대해서 오히려 무감각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공감, emphasize, 그치? 공감을 하는 거야, 강하게. 어디에? 그래서 이게 말하는 아까 쌤 이게 뭐야? 인그룹, 이게 뭐야? 내 집단. 인그룹에다가 너무 공감을 세게, 강하게 해버린 거지. 그럼 얘다 리지스트가 누구한테 저항할까, 이제? 외집단한테 저항, 그치? 외집단한테 공감하는 걸 어떻게 할까? 저항하겠지, 그치? 그래서 외집단에다가 공감하는 것을 저항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선생님 이런 ing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원래 좀 했었어요. 중학교 때 했어요. 리지스트 뒤에는 무조건 동명사만 나와. 이거 원칙이야 그냥. 알겠지? 이런 것도 정리해 놓으면 돼. 그지?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 인조이 뒤에 ing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렇지. 외집단의 고통을 뭐해? 오히려 즐겨. 그지? 심지어 어디까지 가? 경쟁적인 맥락에서, 위협적인 맥락에서 외집단의 고통을 즐기는 것도 어때? 지금 완전 갈등이 안 돼. 그지? 계속. 뭔 느낌인지 알겠지? 자, 더스 따라서. 자, 여기에 단어부터 자, 우리 prescription이 뭐냐면 이 더 많은 공감에 대한 이 규정 뭐 이런 뜻이거든. 여기서 뭐라고 하냐? 처방이라고 하자. 처방. 야, 이 더 많은 공감을 위해서 처방을 하는 게 오히려 여기에다 counter productive는 역효과 외우셔야 돼. 이거 중요한 단어야. 역효과. 또 마이너스지, 그지? 야, 오히려 공감에 대해서 처방을 하니까 이거 역효과나, 그지? 이런 경우에 갈등의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 공감, 그들이 주장하는 건 더 뭐를 장려한다? 갈등을 더 일으킨다. 계속 마이너스 느낌 막 갈등을 더 일으키고요. 자, 우리 vs 뭔지 알지? 우리 이건 내 집단, 그들 외 집단. 서로 어때? 멘탈리티니까 어때? 이것도 갈등이 심해지는 거야, 알겠지? 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finally 하면서 심지어 우리가 뭐 할 때? 그렇지, 이번에 다른 사람한테 공감해서. 근데 우리랑 어때? 비슷한 사람이야? 비슷하지 않은 사람이야? 비슷하지 않지. dissimilar니까, 그치? 그리고 unfamiliar니까 어때? 친숙하지 않은 맥락에서, 그치? 여기까지. 이런 맥락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공감을 하려고 노력할 때, 때때로 우리는 자, 정확하게 공감을 해 못해? 정확하게 공감을 못하지. 나랑 다른데, 그치? 그치? 나는 고등학생이 아닌데 난 니네한테 지금 공감 못할 수 있잖아, 그치? 너네 시험 일주일 남은 거 나 공감 못해. 이런 거지, 사실. 그치? 하려고 노력해도 정확하게 공감 못할 수 있다. 왜? 나랑 어때? 같아, 달라? 디스가 진짜 중요한 거야. 다르니까, 비슷하지 않으니까. 어때? 익숙하지? 친숙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공감한다, 못한다? 못한다. 어렵지, 그지?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일으켜? 그렇지. 오해를 일으키고 좌절을 일으켜 하는 거죠. 왜? 공감 못하니까, 그지? 뭐 그것 때문에 헤어진 사람도 많을걸, 그지? 공감이 안 돼, 뭐. 왜 너 난 공감 못해줘? 안 돼, 진짜 공감이 안 되는 거 어떻게? 그지? 그럼 헤어져야지, 뭐, 그지? 마이너스, 좌절. frustration. 이건 분사 구문인 거 알겠지? 컴마 찍고 ing, 그지? 진리는 접속사 없어. 그지? 문장 구조. 그리고 이 공감 비평가들이 또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반드시 기법이 뭐냐면 포기해야 된대. 공감을. 그리고 뭐 하래? 제발 이게 해결책이야. 다른 도구 좀 이용해. 에다 인플로이가 고용하다고만 알고 있으면 이건 진짜 하수 이제. 이용하다라고 많이 써 이제. 고3 때는. 그래서 다른 도구 좀 이용해봐. 사회적 조화를 first가 아니라 추구. 사회적 조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다른 도구 좀 이용해봐. 다른 도구. 그게 뭘까, 얘들아? 첫 번째, 다른 도구 1번. 합리적인, 그지? 이성적인. 컴패션이 뭐냐면, 이것도 그냥 여기 뭐라고 나오냐? 이성적, 이성적 연민. 컴패션, 연민. 그리고 도덕적 감정. 공감 말고, 이런 다른 것 좀 써봐. 이게 주제, 알겠지? 공감만 하면 좋다 안 좋다, 갈등 해결한다 못한다? 못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다른 도구 좀 써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공감 비평가들이.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비평가들은 여기만 색칠해봐. 공감이 갈등을 악화시켜. 그러니까 더 효과적인 감정 도구 써봐. 다른 도구 써봐. 알겠지? 이렇게 한 거지. 다른 도구 써봐. 이렇게 된 거야. 읽으시면 돼. 야,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공감에 대해서 비판적 시간을 갖고 있고, 그치? 내 집단, 내 집단. 그렇지. 항상 내 집단, 내 집단 갈등을 악화시키고, 편견을 강화시키고, 감정적 소진되고, 그지?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있냐, 혹시, 그지? 다른 대안은 있으면 다른 대안 해봐.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보시면 이해는 될 거야.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해. 첫 번째는. 알겠지? 이해. 그래서 정리하시고 단어 정리하고 알겠지? 첫 번째는 특별한 문장 구조가 없지. 빨간색이 많이 없잖아. 그지? 이런 거는 그냥 수동태. 요거는 리지스트 뒤에 ing. 여기는 뭐야? 분사구문. 뭐 이런 것만 보고 넘어가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넘어가자. 우리 쭉쭉 가보자. 자, 얘들아, 역설적이기도 한번 체크해봐. 역설적. 그지? 야, 역설적이라는 건 얘들아, 이게 두 가지 속성을 한 번에 가지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역설이라는 거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서로 소리 없는 아우성 막 배웠을 거 아니야. 서로 상반되는 어떤 그런 속성들이 같이 갖고 있는 거지. 그지? 두 개의 모순되는, 그지? 그래서 역설 또는 모순이라고 하잖아. 역설적이기도 나왔으니까 일단 이 불확실성 한번 봐봐. 일단 이 불확실성이라는 건 어때? 좀 안 좋지, 그지? 뭔가 불확실하면 막 두렵고 떨리고, 그지?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니까 어때? 안 좋게 느껴지잖아. 근데 뒤에 봐봐, 얘들아. 우리를 어떻게 만든대? 야, 살아있게 느끼게 만든대. 이해되지? 지금 역설이 느껴져? 우리를 살아있게 느끼게 만드는 건 바로 뭐야? 불확실성이래. 아니, 안 좋은 건데. 근데 우리를 살아있게 만든대. 그지? 그래서 두 가지가 어때? 모순되는 성질이 같이 있지.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 어떤 사건이냐 봤더니, shake you out로 보니까 너의 일상의 루틴을 어떻게 하냐면 루틴을 shake가 흔들어 벗어나게 한다. 여기까지. 일상 루틴이 있을 거 아니야. 매일 해오던 루틴이 있어. 이게 어때? 루틴은 얘들아, 그럼 뭘까? 확실성이지. 이해돼? 루틴은 확실하잖아. 내일 아침 사대보고 운동장을 뛰고 루틴이 있을 거 아니야, 맨날. 나는 아침 9시 반에 뭐 크로스핏 가고 루틴이야. 루틴을 벗어나고 흔드는 사건. 이거는 그럼 확실한 사건이야. 이게 불확실성이지. 그지? 불확실성이지, 이게. 그게 아마도 뭐였냐? 첫 번째, 그지? 갑자기, 야, 누구 친척 결혼한데 가족 웨딩에 참여하는 거. 그지? 이거는 루틴이 아니잖아. 그치? 갑자기 토요일에 원래 학원 가야 되는데, 야, 저 다음 주는 결혼한대 누구? 그럼 모두 학원 못 오잖아. 그 루틴을 깬 거지, 이제. 두 번째, 갑자기 큰 발표를 앞두고 있어. 그치? 평소에 안 하던 거 1년에 한두 번 하는 큰 발표. 세 번째, 그치? 네가 전에 가본 적 있어 없어? 가본 적 없는 장소에, 알겠지? somewhere. 네가 전에 가본 적 없는 장소에 가는 거. 이거 세 가지를 예시로 드는 거야. 이게 다 뭐에 대한 예시야? 루틴을 깨는 일, 불확실한 일이야. 알겠지? 근데 이게 오히려 그러한 경우, 이게 근데 강조 구문이거든, 얘들아. 이거는 외워줘야 돼. 쌤이 이때시 나오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전명구가 나오잖아. 이거는 그냥 볼 것도 없이 강조야. 강조하려고 이렇게 끄집어낸 거야. 무조건. 그지? 그래서 여기 이때시 나온 다음에 여기에 전치사 명사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강조 구문으로 보시고. 자, 어떤 경우냐? 그러한 경우가 방금 위에 나온 경우잖아. 어떤 경우? 불확실한 거잖아. 그지? 루틴을 깨는 일들. 그지? 그래서 시간이, 그렇지. 일단 어떻게 느껴져? 시간이 슬로우 다운이 약간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그건 뭐 어때? 그치, 이때. 그리고 또 네가 더 뭘 느껴? 완전히 여기에 지금 내가 몰입하고 있구나, 참여하고 있구나. engage가 원래 뭐뭐에 참여하다, 몰입하다. 그래서 네가 좀 더 몰입돼 있구나, 좀 더 참여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게 바로 언제야? 이런 사례들. 이런 사례들. 강조 구문을 공부해놔야 돼. 자, 이게 첫 번째 예시, 얘들아. 그지? 두 번째 예시를 쓸 때 같은 것이 또한 적용된다. hold true는 애다. 같은 일이 또한 적용되는데, 사실로 적용되는데, 사실이다라고 해도 돼. 그지? 같은 일이 또한 적용되고 사실이야. 만약에 뭐 하면 얘들아? 경험이, 그렇지, 리스키해. 리스키하다는 거, 위험하다는 건 불확실하잖아. 마이너스잖아. 불확실. 마치 뭐처럼? 위험한 일이, 산에 오르거나, 패러세일링이라는 게 뭔지 알지?
그치? 하늘 뛰어 내려가지고 하는 거잖아. 낙하산 피고 하는 거. 그럼 이때 너의 어떤 감각들은 더 어떻게 돼? 샤프니까 더 예리해지고 날카로워지지 봐. 그치? 뭔지 알지? 막 심장 도파민 뛸 때 해봤어? 쌤 스카이다이빙 한번 해봤거든. 옛날에 26살 때. 진짜 그냥 뒤에서 밀어버리는데 그냥 나도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밀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제 떨어지는데 감각이 막 진짜 도파민 장난 아니지. 그래서 이거 어때? 위험한 상황이니까 어때? 예리해지고 날카로워지잖아 너의 감각이. 넌 알아차려. 더 많이 막 생생하게 알아차리고 그날 기억을 못 잊어 나도. 그래서 봐봐. 그렇지. 여기 기분 좋게 하는 화학물질 즉 우리가 뇌에서 그걸 뭐라고 불러? 그치? 여기 있네. 도파민. 그치? 도파민이라고 불려지는 뇌 화학물질 기분 좋게 하는 화학물질의 분출 때문에 너는 어떻게 돼? 더 러쉬하게 돼. 러쉬가 막, 그치? 막 질주하는 거잖아. 즐거움, 폭발이야. 그리고 얘들아 이게 진짜 재밌는 말이야. 이게 뭐냐면 찬스 인카운터가 아니라 뭐냐면 이게 기회라고 해석하시면 다 망해. 우연이란 뜻이야. 찬스의 뜻 세 번째가 우연이란 뜻이 있어. 바이 찬스라고 하거든. 우연한 만남이야. 우연한 만남. 뭐보다는 얘들아? 계획된 미팅보다는 그치 계획된 건 얘들아 이거 뭐지 계획된 에다 선언 안에다가 확실성이야. 확실하잖아. 계획된 미팅은 확실한데 이거보다는 사람들과 우연히 만났어. 어때? 불확실하잖아. 그치 이것도 좋지. 불확실하니까 즐거움이 어떻게 돼? 더 커진다는 거야. 크게 질주한다는 얘기야. 러쉬한다. 자 그리고 가볼게. 좋은 소식, 금전적인 보상, 선물들. 그치? 이게 다 즐거우려면 그렇지 뭘로 와야 돼? 나 또 이것도 뭐 해야 돼? 야 서프라이즈로 오면 대박이잖아. 크게 오잖아. 그치? 예측 못하지. 불확실하잖아. 예측 못해. 서프라이즈로 선물을 받으면 어때? 더 기분 좋잖아. 그치? 예측 못했어. 그치? 우연하고 이게 다 같은 맥락이야. 그리고 여기 Y에다가 관계부사라고 쳐. 이게 바로 이유입니다. 그 이유. 어떤 이유? 더 많은 텔레비전, TV쇼, 영화가 바로 뭐다? 어떤 쇼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이야기 플롯이야. 그치? 예상치 못했던 줄거리로 트위스트가 아니라 딱 뭐지? 결말을 뒤트는 거지 갑자기. 그치? 예상치 못했던 줄거리로 딱 뒤틀었을 때. 깜짝 놀라는 엔딩이지. 그치? 앤스토니 씨가 깜짝 놀라게 하는 엔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놀라움으로 다가오는 거지. 그치? 불확실히 우리 살아있게 만드는 거 알겠지 이제.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단어들만 쭉 정리하시면 되고 항상 주어 동사 그리고 여기서 볼만한 거 강조 구문 같은 거는 미리 빼놓고 빨리 외워버려. 알겠지? 낼 만한 거 낼 거야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밌지? 할만하지? 그치? 어렵지 않지? 그치? 역설이라는 말도 잘 기억해놔야 돼. 역설 모순. 자 아래 보시면 불확실성이 주는 힘 뭐 이거 다 괜찮고 여기 두 번째 읽으면 돼. 마지막 봐봐. 야 마이너스인 줄 알았던 불확실성이 그치? 오히려 감정적으로 우리를 더 생생하게 예리하게 더 재밌게 감각을 자극하고 몰입도와 즐거움을 높이고 일상보다 더 강렬한 감정을 유도해서 날 살아있게 만들어 이런 얘기잖아.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로 넘어가봐 또. 좀 어렵다. 이제 32번 때부터 좀 어려워. 얘들아 잘 기억해야 돼. 여기서부터. 자 여기는 쌤 최대한 쉽게 해볼게. 봐봐. 얘들아 in contrast도 똑같이 대조야 대조. 그러면은 이제 느낌 오지? 대조 쳤으니까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이 서로 어때? 화제가 다르겠구나.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뭐 나와? 시장 메커니즘이 나온 거야.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자본주의 시장 생각하면 돼. 지금 자유, 그지? 민주주의, 아니 자유 그 시장 경제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뭐냐면 스트레이티직 이건 전략적 상황이라고 하는데 얘 아래다가 예시 들어주지, 그지? 이 전략적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정치적 협상이야, 그지? 그래서 크게는 얘들아 왼쪽에 쓰자. 이거는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야, 알겠지? 얘는 정치적 협상에 대한 얘기야. 이렇게 알겠지? 이거는 그러니까 경제 시장,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경제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 얘는 뭐에 대한 얘기? 정치적 전략적 상황, 정치 상황에 대한 얘기야. 근데 여기서 얘들아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봤더니 이 시장 메커니즘의 강점은 이게 주어지 대절인데 접속사 바로 뭐냐면 이 개인에게 인센티브, 개인이 항상 뭐가 있냐면 인센티브인데 개인이 뭐 하냐면 이거 잘 봐봐. 이 부분이야, 이 부분. 드러내다. 이게 완전 킬이야, 킬. 드러내다.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지식을 드러내는 인센티브가 있대. 유인책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여기 딱 두 개만 체크해봐. 아, 시작 메커니즘은 뭐 한다, 얘들아? 리빌이라고 써. 드러내. 지식을 드러내.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한번 체크하고. 그러면 반대로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숨기겠지. 그 숨긴다는 표현을 얘들아 엄청 길게 쓰는데 잘 봐. 재밌어, 얘들아. 자, 첫 번째 체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어때? 뒤에가 완전합니다. 여기에 근데 가주어, 진주어까지 나왔어. 그지? 근데 하는 게 지혜로워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게 지혜로워. 괜찮지? 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야. 그럼 뭘 하지 않냐? 근데 얘들아 또 사역동사가 나왔어. 봐봐. 다른 사람이, 다른 편이 알게 하는 거야? 알게 하지 말라는 거야? 알게 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알게 하면 안 돼. 숨기는 거야, 숨기는 거. 얘는 드러내는 거고, 얘는 의도를 숨겨. 그걸 느껴야 되더라. 숨기다. 그래서 우리 숨기다 할 때 컨실러 쓰잖아요. 그지? 컨실하는 사람, 컨실. 이렇게. 아, 정치적 협상 의도는 뭐 한다, 얘들아? 자꾸 의도를 숨겨. 다른 사람이 무엇이 진정한 선호인지, 그지? 프리퍼런스가 선호, 또는 이 능력에 대한 얘기지. 생산 능력이 어떤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알게 한다, 안 한다? 알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지혜로워라는 거지. 드러내지 말고 숨기란 얘기야. 선호와 뭐를? 능력을. 알겠지? 그래서 그 어떤, 아, 내가 누굴 선호하고 또 어떤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능력인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자꾸 알리지 마. 선호, 알겠지? 숨기란 얘기야. 그지? 그걸 느껴야 돼. 이거 두 개를. 자, 그러면 또 봐봐. 자, 여기는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이건 시장 메커니즘이지. 자, 아까 쌤이 전략은 어디 나왔어? 여기지, 여기, 그지? 얘는 뭐야? 정치. 알겠지? 비교해놔. 쌤이 색칠 바꿔놨지. 얘는 시장 메커니즘, 얘는 정치. 그러니까 둘은 서로 어때, 얘들아? 서로 leave no room이 뭐냐면 여지가 없다, 여지가 없다. 서로에 대한 여지가 없어. 그러한 전략, 정치적 전략에 대한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뭔 말이야? 숨기려는 여지가 없다는 거야. 숨길 수가 없어. 드러낼 수밖에 없어. 그 얘기 한 거야. 정치적 전략, 여기에 대한 여지가 없어. 숨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얘들 뭐야? 시장 메커니즘은 뭐 한다? 드러낸다는 거야. 알겠지? 그걸 이해해야 돼. 좀 어려워, 그리. 자, 그러면서 얘들아, 이게 시장 메커니즘, 이 if부터 예시인데, 자, 우리 스티키가 고정, 이런 뜻이야. 고정돼. 자, 지금 가격이 고정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많은 모델들이 가정하는 게 개인이 뭐 해야 돼? 이제 행동을 조정해야 되는 거야. 자,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행동을 어때? 즉흥적으로 이런 뜻이죠. 우리 즉석에서. 그치? 즉흥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들의 선호가 어떨 때마다 자꾸 바뀔 때마다, 그치? 그들의 선호와 환경이 바뀔 때마다 행동을 자꾸 어떻게? 바꿀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다 드러내니까. 그치? 가격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치? 행동을 조정해, 즉흥적으로. 자, 그래서 이 얘기를 그대로 봤거든? 그래서 가볼게. 그들이 갑자기 아이템 사는 걸 이제 해, 안 해? 멈춰. 근데 어떤 아이템이었어, 보니까? 그렇지. 나 이제 더 이상 만족이 안 돼. 아, 내 욕구 충족이 안 되는 거야.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이템을 이제 뭐 안 사. 그치? 이제 옛날에는 많이 샀었는데 안 사. 또, 팔지도 않아, 이제 왜? 왜? 일단, 옵티멀이라는 단어가 최적의 이득이야, 이득. 개인이. 이제 개이득. 생각하면 돼. 최적의 이득을 제공을 해, 못해? 못해. 뭔 말이야, 얘들아? 이거 하면 장사가 손해야. 그냥 물건 팔아, 안 팔아? 아니, 안 파는 거야. 그지? 내가 이거 최적의 이득을 제공하지 못하는 아이템이네? 어때? 이제 파는 거 그만 멈춰. 지금 애들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러니까 어때? 욕구를 만족하지 못하고 어때? 행동을 조정하는 거 느껴지지? 상황에 따라서 바꾸잖아. 이것들이 계속, 그렇지. 이러다 보면 스위치가 바꾸는 거거든. 뭘로 바꿔? 그렇지. 다른 아이템의 생산으로 바꾸는 거지, 이 사람. 그치? 여기까지가 이 얘기인 거 알겠지? 행동을 조정하고 상황에 따라서 행동을 바꾼다.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뭔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 아, 대박이야, 이거. 일단, 데니엘, 부인이란 뜻이야. 부정하다, 부인하다. 어떤 사실을 부인하는 이 동기적인 문제가 있어. 이 마음에 문제가 있대. 그들이 이 모티베이셔널 프로블럼이니까 동기부여적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 봤더니 부인을 하는, 빠져있는 거야. for이 여기, 그치? 부인하려는 거야. 자, 어떤 사실을 부인하냐 봤더니 이 사실이야. 잘 봐.
자, 거기에는 이제 수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들의 제품에 수요가 없다라는 사실에 대한 마음속에 부정하려는 마음속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이해돼 이거? 잘 이해해봐. 선생님 예를 들어줄게. 네, 우리 학원 예를 한번 들어보자. 만약에 우리 학원에 대해서 인기가 떨어지고 있어. 누가 봐도 연본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수요가 떨어지고 있대. 그치? 근데 이 사실을 나는 애써 부인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치? 마음속으로 이걸 문제를 부인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시장이라는 놈은 잔인해. 그래서 여기 잔인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거지. 뭘로 드러내지 시장이? 당장 수입이 있어 없어? 없잖아. 돈을 못 벌어. 뭐 그런 느낌. 알지? 시장은 잔인할 만큼 어때? 다 드러내버리는 거지. 그치? 여기 딱 보면, 야, 이거 안 팔려? 야, 그럼 이거 인기 없어진 거야. 수요 없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걸 애써 마음속에 부인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때? 시장은 어때? 바로 드러내. 너 회사 망하게 해버리잖아. 그치?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장이 잔인할 만큼 어떻대? 잔인한 방식으로 뭐 한다? 이거 또 나왔지. 그치? 드러내는 거 이제 알겠지? 사람이란 행동을 즉흥적으로 조정하니까. 특히나 이 경제, 그치? 여기에서는 특히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경제에서는 어때? 그치? 상황의 행동이 바뀌니까. 그래서 잔인할 방식으로, 그치? 시장은 자꾸 드러내는 거야. 그들에게. 뭘 드러내? 너 빨리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그치? 잔인하지, 그치? 너 빨리 이 사실을 받아. 이 사실이 아까 위에 어떤 사실이었어? 너 인기 없어졌어. 네 제품을 찾는 사람 없어, 이제. 이거 빨리 받아들여. 라고 시장이 자꾸 뭐야? 드러낸다. 알겠지? 그 느낌. 그래서 여기 지금 양괄식으로 시장이 드러낸다. 여기도 시장이 드러낸다. 알겠지? 그걸 뭘로 비교해? 정치는 어때? 의도를 자꾸 숨겨야 되잖아. 내가. 그치? 정치는 의도를 숨기고. 얘는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잔인할 만큼 드러내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완전 경쟁 시장과 정치적 협상을 또 비교하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행동을 조정할 수밖에 없고 상황이 바뀜에 따라 즉흥적으로 행동을 바꿔야 돼. 예를 들어 이러니? 그럼 이제 물건 안 사. 야, 이러니? 물건 이제 안 팔아. 그럼 상황 바뀌지. 그치? 나도 안 받아?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상황이 자꾸 바뀌어. 근데 마음속에 예를 들어 예시를 들면서 마음속에 예를 들어 야, 이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다. 와, 이제 이 제품을 찾는 사람이 없다. 우리 영어학원을 찾는 사람이 없다. 이거를 내 마음속에 어떠서 애써 부인하고 있었단 말이야. 부인하고 있는 동기적 문제가 있었어. 마음속에. 근데 시장은 어때? 다 드러내지. 우리 학원을 3개월 안에 망하게 한다든지, 그지? 드러내 이런 얘기 한 거야. 잔인한 방식으로, 그지? 이 사실을 빨리 인정하라고 드러낸다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시장과 정치 그리고 드러낸다 이 개념을 계속 잡으시면 진짜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개인적으로 서술형은 여기지 여기 써놓은데 그지? 여기 써봐야 돼 무조건. 특히 니네 학교는 그 낼 만한 거 내. 그 종현쌤 그분이 그래도 낼 만한 거 내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본문 그대로 안 주는 것도 있어. 그지? 뭔지 알지? 알아서 그지? 문법 쓰라고. 문법 배운 걸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일단은 제일 쓸만한 건 여기.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그지? 넘어가자. 33번. 이제. 이거 쉬워야 돼. 이건 쉬우니까 빨리 갈게. 자, 우리 딕셔너리가 아니라 사전이란 뜻이야. 그래서 여기다 사전적 정의가 나왔어. 사전적 정의가 지속적으로 리바이스가 아니라 이게 개정되고 고쳐지고 수정되는 거야. 그치? 사전적 정의가 계속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있어. 그지? 자, 뭐 하기 위해서 여기다 키버비드가 따라잡다는 뜻이야. 여기 있냐 혹시 뒤처지지 않다가 따라잡는 거지. 그지? 그래서 키버비드가 뭔가를 따라잡다. 뒤처지지 않다라고 나오네 오른쪽은. 그래서 우리의 변하고 있는 사용을 변하고 있는 지식을 뭐 하기 위해서? 따라잡기 위해서 계속 사전적 정의가 수정되어 왔대. 이건 수동태니까 선생님 목적 없지. 확인하면 되고.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 예시가 나와. 그래서 원래 이 로마 시대 얘기 나오면서 에딕트란 단어 있지. 얘들아. 이 에딕이란 단어가 원래 중독이란 뜻이야. 에딕트가 중독자.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마 시대 때 에딕이란 단어는 어떤 사람들을 표현하냐 봤더니 여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그렇지. 돈을 페이할 수 없는 사람들, 돈을 낼 수가 없어. 뭐에 대해서 their debt,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 있지.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보통 에딕트라고 했나 봐. 그래서 뭐 했어 얘들아? 이게 크레딧이 우리 신용 채권자야, 채권자. 채권자에게 뭐야? 자기를 뭐 하는 사람이야? 노예로 주는 사람. 근데 내가 빚을 못 갚으니까 나를 노예로 주는 거지 이제 채권자한테. 그런 사람을 뭐라고 했대? 로마 시대 때는 에딕트라고 했대. 그지? 근데 이 단어가 결국에는 지금은 얘들아 뭐랑 관련돼 있지? 지금은 여기
이 약물 의존과 약물 중독과 관련해져요. 그치? 요즘 이 에딕트는 약물 중독자를 얘기하잖아. 빚 못 갚은 사람한테 안 하잖아. 그래서 지금 의미가 어때? 사전적 의미가 바뀌었지. 그치? 중세 시대 때는 아니 중세대 로마 시대 때는 뭐라고? 빚 못 갚아서 자기를 노예로 주는 사람들을 에딕트라고 했으면 지금은 일단 뭐에 대한 얘기? 약물 중독에 대한 약물 의존에 대한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지 누군가의 에딕션 노예가 됐다라고 하지, 그지? 여기 중독의 노예가 됐다, 그지? 중독이라고 써놔. 에딕션이 중독. 이렇게 첫 번째 사례야, 얘들. 에딕트 단어의 뜻이 사전적 단어의 정의가 바뀌었다, 그지? 지속적으로, 그지? 자 이번에 허즈밴드에다 이거 뭐예요? 남편이거든 원래, 그지? 근데 이게 원래는 자 refer to가 이게 언급하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야. 이 남편이란 허즈밴드란 단어가 원래는 뭐였냐면 원래가 중요해. 원래는 집주인이었대. 집주인 알겠지? 홈오너. 원래 허즈밴드라는 단어는 집주인이라는 걸 나타냈었는데 이게 had to do with가 관련이 있다. nothing이 붙었으니까 어때?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이 허즈밴드라는 단어는 사실 그렇지. 지금은 남편이니까 결혼이잖아. 결혼하는 것과는 어때? 결혼하게 되는 것과는 관련이 1도 없었대. 원래는 집주인이야 그냥. 근데 뭐 때문에? 자, 프로퍼티가 이게 부동산, 재산, 집이야. 알겠지? 여기까지. 집을, 부동산을,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주어지. 이게 자, likely니까 이게 가능성을 높이는 거잖아. 훨씬 더. 뭐 할 가능성을 높여봤더니 그치 네가 짝을 그치 야, 와이프를 찾을 가능성을 높여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결국에 이 단어가 어떻게 된 거야? 의미하게 된 거야. 뭐를 우리 come to는 뭐뭐하게 되다라고 보시면 돼. 의미하게 된 거야. 뭐를 남자 중에서 어떤 남자? 웨딩이 아니다. 웨딩 알지? 웨딩. 웨드가 이제 결혼하게 된 남자야. 알지? 그래서 수동태야. 알지? 웨딩. 웨드 결혼하다 결혼하게 되다. 이해되지? 원래 집주인, 이제 결혼한 남편, 알겠지? 자, 세 번째, 우리 이제 11월 5일, 1605년.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야? 이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블로우업이 뭐냐면, 이게 폭파시키려고 하는 거, 폭파. 맞지? 이제 폭파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우리 팔리멘트는 이게 의사당이라고 하지, 국회의사당, 여기. 영국 의사당이라고 했는 거지, 영국 의사당. 의회지. 영국 의회, 영국 의사당을 폭파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가 캡처에다 잡다인데 잡힌 거지. 수동태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 처형됐어. 사형당한 거야. 죽음을 그치? 놓여진 거지. 이거 폭파시키려고 노력했다가 잡혀가지고 죽게 된 거야. 알겠지? 선생님 이거 뭔가 수동태 아니다. was put to. 알겠지? 어떤 상황에 놓여지다. 죽음의 상황에 놓여지다.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 비동사가 이렇게 주는 거지. was put 그치? 놓여진 거 어떤 상황? 죽음으로 놓여진 거야. 죽게 되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로얄리스트들이 태운 거야. 이 인형, 그의 어떤 사람을 담기 위한 인형을 이제 태웠대. 그리고 그 닉네임을 뭐라고 했대? 그들이 가이라고 했나 봐. 그치? 잘 봐봐. 여기 컴마 찍고 위치가 나왔는데 뒤에가 마치 완전한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name이란 단어는 오형식이야 무조건. 근데 목적어 없는 거야. 알겠지? 보어야 보어. 이거. 그래서 보어라고 닉네임을 부른 그지? 이제 가이라고 이 사람이 가이잖아. 그래서 가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이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인형을 불태워 버린 거야. 미신적으로 그지? 1600년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이 가이. 그래서 몇 세기가 지나니까 몇백 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 이 단어가 부정적인 커노테이션 함축이야. 함축된 의미. 부정적인 함축을 다 잃고 그리고 뮤지컬, 네임드, 가이즈 앤 돌스라고 하는 브로드웨이에서 이게 렌이 피피니까 공연되느냐, 알겠지?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되는 이 가이즈 앤 돌스라는 이름을 가진 뮤지컬, 이제 이 부정적인 의미는 다 사라지고, 그치? 아까 공개 처형된 이름 다 사라지고 이제 뭘로 바뀐 거야? 이 뮤지컬 이름을 따가지고 미국의 슬랭으로 이제 나쁜 의미, 그치? 나쁜 게 좋게 되고, 그치? 쿨이 그레이시 되고, 그치? 위키드가 아니다, 이제 의미하는 거야. 훌륭한이 된 거지, 이렇게.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게 해석이 애들 힘들어 하더라. 잘 봐. 이제 가이즈 앤 돌즈라는 제목의 뮤지컬이 이제 상연되면서 배드가 좋은 의미를, 쿨이 멋진 의미를, 위키드는 뭐 이렇게 타고난 의미, 이렇게 의미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치?
아니면 여기서 그냥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가 사라졌다 끝내버리고 가히 끝내고 여긴 다른 이름으로 보는 게 아닌데 가이젠 돌즈까지는 봐야겠다 여기까지 그지? 여기 미국 슬랭으로 빠져서 미국 슬랭을 따라보자 이렇게 이걸 뗄 거 그랬다 여기 이상하지 그지? 얘랑 연결이 안 되지 그지? 여기 가이즈만 봐 가이즈만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네가 트랜스포트는 얘들아 이게 그 이동하다라는 뜻이야. 너 자신을 어디로 이동시켜 얘들아? 그지? 100년 미래로 100년 뒤 미래로 너 자신을 트랜스포트 시킬 수 있다면 이동시킬 수 있으면 너는 발견할 건데 얘들아 이게 오형식 중에서 선생님 뭐라고 했지 항상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가 수동이면 PP 쓴다. 그지? 혼란을 네가 주는 거야 느끼는 거야 원래 얘들아 find 목적어 ing를 쓰는 게 원칙이야. KFC LG 근데 find 목적어 pp를 쓴 이유는 이 둘의 관계가 수동. 이제 너 자신이 혼란을 느끼도록 발견했어. 네가 혼란스러운 걸 발견한 거야. 뭐에 의해서? 너의 손자, 그지? 손자의 말에 의해서 혼란을 느꼈대. 왜? 언어 그 자체가 이게 이 주제야. 언어 그 자체는 계속 어떤 애는 ever changing이 뭐냐면 항상 바뀌는 리플렉션이 반영, 알겠지? 항상 바뀌는 반영물이야 이렇게 된 거지. 응. 그지? 단어랑 인간의 발명에 항상 바뀌는 ever changing reflection이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 그지? 내용은 어렵지 않아, 그지? 근데 이런 건데 확실히 내용이 쉬우니까 문법이 많지. 그래서 잘 보시고 구조 좀 잘 보고. 수동태, put this, put use도 많이 써. 사용되다. 컴마츠 고이치가 불완전. 여기는 find 목적어 pp. 여기는 제기대명사에다 강조용법이라고 하는 거. 없어도 되지? 강조. 제기대명사 언어를 강조하는 거야. 언어 그 자체가 항상 바뀌는 반영물이야 이렇게 된 거지. 일단 우리 오늘 34번까지 하자. 10개 못하겠다. 34번 하고 딱 하나 하고 다음에 또 하자. 34번. 6개. 자, 일단 이거 한번 봐봐. 이거 오늘 재밌는 거 앵커링 이것도 할만해. 앵커링 용어 이거 정리합시다. 앵커링이라는 게 뭐냐? 이게 어떤 이 사람에 의해서 소개가 되고 도입된 건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관찰했대. 자, 뭘 관찰했냐 봤더니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 뭐냐면 글이 어디 옆에서 사용돼? 지금 이미지 옆에서 글이 사용되는 것을 관찰한 사람이야. 그지? 자, 그러다 보면 얘들아 의미가 어떻게 될까? confine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야. 이 confine이 뭘까 얘들아? 이게 의미가. 자, 그럼 봐봐. 제 왼쪽에 그려줄게. 한번 봐봐. 내가 만약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쳐봐. 그지?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예인이는 뭐 이렇게 해석하고 지호는 이렇게 해서 나는 다르게 해석하고 해석이 어때 지금 굉장히? 많아지지, 그지? 이 그림에 대한.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글을 줘버렸어. 글을 옆에다 써놨어. 이거는 참새예요 라고. 그치? 나는 이 새 그림을 그려놓고 얘네들 막 다른 뻐꾸기 뭐 했는데 난 참새 뭐 얘기를 해놨어. 그럼 어때? 지금 해석이 어떻게 돼? 딱 넓어져 아니면 좁아져? 그 느낌이야. 그치? 내가 의도된 방향으로 가는 거지 지금. 그치? 이해되지? 그래서 그림이랑 글을 합치는 걸 이걸 뭐라고 한다? 앵커링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앵커링. 이걸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 거야. 그림에다가 옆에다가 뭘 더해? 글을 사용하니까 해석이 어떻게 돼? 많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내가 의도한 방향대로 해석이 국한돼. 그게 얘들아 confine이야. 해석이 의미가 국한돼. 제한돼. 이런 얘기야. 알겠지? 느낌인지 알겠지? 쉽지? 이것만 하고 가는 거야. 자, 가봐. 자, 정리해놓고. 자, 그걸 가지고 얘들아 그렇지. 여기가 그러니까 시험을 내는 거야. 의미가 넓어졌냐? 의미가 국한됐냐? confine이 있고 우리 감금하다, 국한하다 이렇게 치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한정이라고 나오네. 한정. 리밋, 그치? 뭔 느낌이 알겠지? 의미를 어떻게 시켜? 한정, 국한, 제한 이런 뜻이야. 한정시켜. 의미가 더 새로운 의미로 가질 못해. 왜? 글을 써버렸잖아 옆에는. 그치? 이거라고 알려줬는데 어떻게 다른 해석할 수 있겠어? 못하지. 여기 되게 중요한 말. 응? 자, 봤더니 얘들아 모든 가능한 여기 literal이라는 단어는 원래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imply가 얘들아 암시하다 내포하다 숨겨져 있는 거지. 그래서 암시된 해석, 그지? 내포된 해석. 그래서 말 그대로의 해석, 암시된 해석 중에서, 그지?
근데 그게 뭐하는? 이 이미지가 이끌어낼 수 있는, 이게 이끌어내다, 이거 주는 단어야. 이 해석들, 그지? 여기까지 가로로 묶어버릴까? 이렇게. 이해되지? 이미지만 가지고 이끌어낼 수 있는 해석들이 어때? 엄청 많잖아. 그지? 이미지만 아까 선생님 주면 어때? 이미지만 주면 어때? 해석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고 했잖아. 그지? 여기 이끌어낼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한 해석들 중에서 여기다 이제 뭘 더했지 얘들아? 이미지 옆에 글을 더하니까 포인트 투워드가 뭐냐면 투워드가 어떻게 향하잖아요. 그치?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방향을 딱 정해주는 거야. 방향 이렇게 향하라고. 그치? 보는 사람을 이렇게 향하게 해줘. 그치? 그래서 포인트 투워드를 그냥 뭐뭐를 향하게 하다라고 해버려. 그치? 여기 이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딱 내가 뭐 하는 방향이 얘들아? 디렉션이 방향이거든. 뭐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정한 구체적인 방향으로, 특정 방향으로, 알겠지? 그래서 우리 스페시픽은 특정안으로 보시고 내가 원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특정한 방향으로 널 딱 이끌어 버리지. 이해되지인데, 그치? 의미가 정해져 버렸어. 왜? 옆에 글을 주니까. 글을 주니까. 그게 앵커링이야, 알겠지? 자, 그럼 이 앵커링 기술을 어디서 가장 많이 쓸까? 광고 이미지만 딱 주면 딴 생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때? 옆에 글을 주고 문구를 주는 거야. 카피라이트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걸 줘가지고 광고 업계에서 얘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 심볼릭 메시지, 상징적 메시지. 얘는 자 지금 나데이버 B야. 그래서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A는 얘들아 이게 뭐냐면 식별하고 확인하는 거야. 그냥 그게 아니라 뭐 돼? 해석하는 거야. 해석. 구별하고 식별하는 게 아니야. 그걸 가지고 뭐 확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해석하면 돼. 보는 사람이 뭐 하면 된다 얘들아? 그치? 그들이 보는 것을 그냥 인식만 하면 돼. 인식. 보는 걸 인식해. 여기까지. 그냥 그들이 보는 것을 인식하도록 요구되는 게 아니야. 이게 뭘까 얘들아? 식별이야. 식별. 이게 같은 말이지. 그냥 식별하고 그냥 보는 대로 인식하는 거. 이게 같은 거고. 해석이 뭘까? 이해하는 거잖아. 그게 뭔지. 왜 그러는지. 첫 번째. 야, 왜 그래? 왜 그것을 보는지. 무슨 의미인지. 이게 뭐야? 해석하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고. 왜 보는지 해석하는 거. 이렇게. 라고 얘기하는 거야. 광고에서. 알겠지? 그래서 광고에서 이 상징적 메시지라는 게 뭐라고? 그냥 메시지를 보고 확인하라는 게 아니야. 이 메시지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내가 해석하는 거야. 그치? 이해되지? 이 그림 옆에 있는 메시지를 그냥 보는 게 아니야. 그냥 확인하는 게 아니야. 뭐라고? 해석해야 돼. 또 봐봐. 그냥 그들이 보는 걸 그냥 보고만 인식하는 게 아니야. 뭐 하래? 야, 도대체 무슨 의미야? 그치? 이거 왜 보지? 이거를 의미를 이해하라는 얘기. 같은 말이 이해되지? 자, 이제 드디어. 자, 이미지와 글을 결합하다. 우리 컴바인이 결합하다. 자, 이미지와 글을 결합했다는 거는 앵커링이지. 이게 한마디로. 그냥 앵커링 했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 애드버타이징이 프로듀스가 만들어. 상징적 의미를 만들어. 심볼릭 미닝. 그 의미가 바로 뭐냐 봤더니 되게 일단 on the one hand가 뭐냐면 한편, on the other hand가 나오면 다른 한편 이런 뜻이야. 이렇게 한편 또는 다른 한편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냥 내용을 추가하는 거야. 한편으로는 되게 정확한 의미, 하나는 구체적인 의미를 주지. 특정 의미, 그치? 상징적 의미라는 건 한편으로는 그치? 내가 정한 방향으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이렇게 주는 반면에 다른 한편은 어떻대? 굉장히 또 풍부한 메시지를 주는 거. 풍부한 의미를 준대. 풍부한 의미. 이렇게까지.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상징적 메시지는 두 가지야. 한편으로는 어떤 메시지?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때 얘들아? 풍부하고. 그치? 따라서 얘들아 분사구문침에서 자 이게 진짜 재밌어 얘들아. 깊이를 더한다. 얘들아. 깊이를 더해. 얘들아 근데 넓이는 어떻게 돼? 넓어지는 거 있지? breadth. 그치? 넓이는 어떻게 될까? 여기는 깊이를 더하고 폭을 제거, 폭이라고 하네. 넓이, 폭. 그치? 폭은 제거하는 거예요. 그치? 뭐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감성적 해석에 대한 폭을 제거하는 거지. 얘들아, 이거 깊이를 더하고 폭을 제거한다는 말도 한번 이해해봐. 자, 내가 니네한테 지금 그림을 주고 글을 옆에다 써놨어. 그러면 깊게 아까 의미를 이해하고 왜 썼을까 해석을 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깊어지지 지금. 근데 이걸 가지고 다른 해석하니? 그렇지. 그러니까 옆으로 세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넓어질 수가 없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이해하면 돼. 깊이, 넓이 이해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성적이고 감정적 해석에 대한 넓이는 제거하고, 그지? 깊어지는 거지 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다 이제 드디어 광고에 있는 헤드라인, 그지? 위에 있는 헤드라인과 태그라인이 이제 아래에 있는 태그라인, 이것들이 아까 이게 그 포인트랑 똑같아. 향하게 하다. 독자를 그렇지 어디를 향하게 한다 아니라 이게 진짜 중요한 의도된 방향으로, 의도된 의미로, 그지? 이미지에 내가 의도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야, 그지? 의도한 방향으로 향하게. 그래서 독자는 몇 가지를 피하고 다른 것들은 또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이게 뭐하는데 독자를 애다 원격 조종한다는 말 알겠지? 이제 독자를 원격 조종한다. 그지? 원격 조종한다는 게 뭐야? 내가 너를 의도한 방향으로 가게 할 거야. 기가 막히지? 원격 조종이란 말이야. 이제 밑주름이로 시험 문제 내면 의도된 방향, 알겠지? 특정한 방향, 깊어지고, 그지? 넓은 다른 해석이 아니라 그 하나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의도된 방향으로 가게 한다 이런 느낌이야. 그런데 의미인데 어떤 의미? 그렇지. 우리 in advance가 아니라 미리 사전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미 사전에 선택된 의미로. 이게 뭔 말이야? 내가 이미 사전에 선택된 의미가 뭐야? 내가 이미 정해놓은 대로 가게 하는 거야, 그지? 이미 사전에 선택된 의미로 향해서 독자들을 원격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할만하지? 이해됐어? 오케이. 이거 살벌하지. 어려워. 진짜 어려운 질문이었고 이걸 시험 보는데 이걸 순간 이해하고 어떻게 해, 그치? 자, 일단 여기다 선생님 써놨으니까 가볼게. 자, 일단 광고에서 사진 등 시각 매체에서, 그렇지, 일단 텍스트가 들어갔어. 와, 이 텍스트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해석이 어떻게 돼? 제한돼. 알겠지? 이게 confine이야. 알겠지? confine. 너무 좋지 이거. 그리고 앵커링이라고 부르는 이 개념은 텍스트가 이미지 조작하고 통제하고 원격 조종한다고 했지 아까, 그지? 해석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줄여, 깊어지게 한다고 했잖아. 넓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게 한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그지? 특정 방향으로 이끈다. 알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거야. 내가 설명한 부분 다 이해될 거야. 그리고 문법은 뭐 분사구문, 병렬구조, 1번, 2번, 에딩, 그지?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서 쭉 정리하시면 돼. 알겠지? 여기까지. 더 할까? 6개면 충분하지? 복습할 수 있겠어? 6개. 선생님 워크북 준 거 해. 알겠지? 바로 하고 영작도 하고 글 더 깊게 이해하고, 알겠지? 지금 까먹으니까 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하면 되고. 지호 수요일 날은 뭐해? 혹시 다른 거 있어? 수학과? 9시 반에도? 그때는 없어? 오케이. 일단 알겠어. 하고 지호 만약에 그 시간 좀 부담되면은 그냥 오던 대로 화요일 날 오면 돼. 알겠지? 하고 얘는 수봉 끝나고 일단 와봐. 알겠지? 그게 9시 반에 끝난다고 했지? 오케이. 하고 야, 자료 많이 줬으니까 공부 많이 해. 너네는 좀 약간 지금 며칠 한 20일 남았어? 한 5일? 괜찮아. 오케이. 하나씩 하자. 교과서 1, 2과 오케이.